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영재원 제가 이번에 연세대 수학하고 이제 연세대하고 서울대 수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가 좀 그런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번에 그 수업한 애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일단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아까 9.5개 맞은 학생도 좀 합격할 거라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다 합격을 했거든요. 서울대 연세대를. 근데 그 학생 특징은 꼼꼼하게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모르면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다 아이들이 했거든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아예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KMO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꼼꼼하게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다 발표도 시켰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그리고 문제 자체도 제가 연세대 1차 기출을 봤는데 그렇게 뭐 했던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꼼꼼하게 푸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풀이를 잘 썼던 게 점수를 좀 거기서 잘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MSG가 워낙 영재원으로 저는 이렇게 유명한 학원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잘 가르쳐서 이제 반드시 합격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제 저희 팀이 수업을 할 게 이제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이런 수학 쪽 수업인데 제가 일단 어머니들이 좀 아시겠지만 정보를 좀 잠깐 드리고 저희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이제 과학영재학교는 어머니도 아시니까요. 수학과 그 분야에 이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게 이제 영재학교인데 8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2027년부터 이제 이게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들이 한 AI 바이오와 이제 강주 충북에 2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2개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충남, 울산, 대구, 경북에 3개가 더 생겨서 이제 충분히 한 13개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거든요. 학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다 카이스트나 강주과학기술원 부설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도 지금 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 이제 과학고 정원이 앞으로 더 증가를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이거는 서울 쪽은 아니라서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학교가 너무 적어서 경기도가 한 과학고 3-4개 정도 더 지금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분당 쪽의 학교나 부천에 이쪽 학교가 또 과학고로 전환을 하고 이게 이제 27년 3월, 30년 3월 개교 이렇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기 지역이라 이제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과학고는 일단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가 이렇게 8월에 영재학교가 끝나고요. 그 다음 11월, 12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단은 일반고를 학생이 가더라도 영재학교를 꼭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준비를 하면서 수학과학을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과학고 이렇게 기회가 좀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영재학교를 준비하더라도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가 일단 충분하게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꼼꼼하게 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걸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저희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면서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학생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가면 영재고 과학고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으로 저는 이제 설정을 했고, 예. 이제 여기 보시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작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6.18 대 1. 제가 작년에 서울 영재고 합격한 학생을 예를 잠깐 들으면 그 학생은 원래 이제 가고가 목표였는데 그 아이가 한번 시험을 일단 영재고로 하면 저는 일단 가고를 목표로 하더라도 영재고를 일단 봐봐라고 했어요. 떨어지든 뭐 붙든. 그래서 서울 영재고를 합격을 최종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 성향이 KMO 상을 받지 못했고요. 과학도 실적은 없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저는 항상 발표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설명을 제가 하게 하거든요. 그게 효력이 상당히 컸고
그다음 아이 자체는 이제 대형 국제중 학생이니까 국어 영어는 상당히 잘하고 수학과학도 관심 많고 좀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해왔지만 서울영재고급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 학생. 왜냐하면 대치동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학생을 받아주지 않았고 서울영재고 반에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준비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꼭 서울영재고를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 공부를 꼼꼼하게 하면서 좀 정리를 잘 하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일단 상당히 치열합니다. 경기가고도 추천 관찰이 8대1 넘죠. 한가연도 장현실 전형이 거의 공개를 안 했지만 15대1 뭐 거의 20대1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밑에 학교들 보면 뭐 7대1, 뭐 6대2 정도니까 이제 2차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거랑 거의 맞먹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상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을 이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고도 뭐 서울 쪽이 올해 6대1, 5대1 그랬어요. 서울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가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도서 모음을 좀 만들어 놨어요. 서울영재고나 경기나 한가연 가는 학생들이 좀 읽을 책들을 제가 여기 쭉 지금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요. 어머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들은 좀 좋은 책들이니까 많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25학년도 올해죠. 올해 영재학교 2차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캠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를 분석한 내용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이고 중등 심화나 경시 창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교시, 그 2차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는데요. 1교시는 영재성 검사해가지고 국영수 가사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 2교시, 3교시는 수학과학 위주로 나오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설명을 하게 하고 문제를 주면 그걸 자기가 시간 안에 풀고 설명하고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공부를 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한가영은 작년보다 난이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나 중등기반 창의사고력. 근데 여기도 당연히 이제 수상화 정도 심화는 충분히 해야 되고 KMO 한 1차 정도까지는 준비를 좀 하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가영은 이제 분석을 했고요.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는 그 공통 출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난이도가 수직 상승했고요. 한 7문제 정도 나왔는데 2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등 심화나 경시 문제 결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심화는 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A급 같은 책들을 한 80% 이상 그냥 자기가 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고등수학 상하 정도 선행 심화하고 수원도 좀 해야 됩니다. 수열이나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이런 창의력 문제 같은 것들 저희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계속 아이가 풀고 연습하고 오답 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수, 정수, 기하조합, 문제결정 이렇게 해서 좀 나눠봤거든요. 대수 분야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이제 대수거든요. 대수. 그 다음에 정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합동식이나 부정방정식 쪽에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정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과목이고 영재학교 합격생도 제가 수업을 했지만 정수론을 많이 해요. 영재학교 가면 2학년 때 가면 정수론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론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영재학교 합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그 정수론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수 부분 방정식, 부등식, 함수 쪽하고 이제 부정방정식 쪽 정수는 그 다음에 기하는 이제 이런 닮음이나 합동 이런 그 2학기 때 배우는 거 증명 쪽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입체 쪽도 좀 해야 되고요. 입체 문제들이 또 가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리 논술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금 수능이 좀 너무 쉬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수리 논술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제 이번에 수능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2개를 출제를 해놔요. 그래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으면 어려운 걸로 지금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 모든 학교들이 문제가 많이 까다롭게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대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역별 공부를 일단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도 경우의 수나 확률 통계, 경시 조합 이쪽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 해결 전략은 이제 창의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PSS나 뭐 수학 동아리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로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아까 원장님 이야기 하셨으니까 서울대 뭐 입학 순위 보시면 뭐 영재학교가 지금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고나 이런 일반고에서도 지금 많이 보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학 순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영재들이 올해 8명 중에 1명은 의대를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하고 한가영에서는 의대를 지원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벌써 지금 이렇게 많이 의대를 지원을 했고 또 재수생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쪽에서 많이 뽑아요. 연세대 의대에서 많이 뽑고요. 그래서 그 의대도 이렇게 영재학교에서 한 8명 중에 1명은 의대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데는 최저가 추천서 안 받기 때문에 의대 쪽에서 많이 영재학교 가고 애들 많이 선호합니다. 예, 과학고 입시는 이제 아까 영재학교 좀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그 서류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 근데 과학고 입시에서 제가 지금 올해도 수업을 했지만 느낀 건 뭐냐면 그 말을 일단 잘 해야 돼요. 학생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서류 출석 면담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통과를 하면 소집 면접은 그냥 당연히 이것도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출석 면담이 상당히 좀 학생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일단 좀 초등학교 때부터 말 연습 같은 거나 이런 발표 연습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주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25분 동안 3문제를 줘요. 그리고 학생 이제 수학과학 질문을 하는 추세라 이 부분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을 좀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집 면접, 서류 출석 면담,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신은 상당히 중요하고 수강 실적은 무의미하지만 KMO 1차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석 소집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은 한성하고 세종이죠. 25학년도 경쟁률이 4대 1인데 올해는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성이 거의 6대 1이고 세종이 5대 1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서울 쪽에 각오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영재고 떨어진 학생들이 과거로 지금 거의 다 한 번씩 써보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 6대 1까지 지금 각오가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 북가고라. 그러니까 북가고 제가 했는데 서울도 똑같아요. 출석 면담, 뭐 2대 1 면담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서울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보는 내용들이 뭐 세특이나 생기부나 자소서, 그 다음에 수학과학 단독 질문, 그 다음에 추천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요. 제가 복원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질문을 해요. 자소서도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꼬리 질문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생기부, 자소서, 수학과학 이렇게 인성기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기 때문에 뭐 영재원 준비하는 게 결국에 영재고 가고 준비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뽑아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발표시키고 이렇게 하고요. 과학 같은 건 융합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과학 융합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시 실적이 이제 매년 뭐 영재학교 한 15명, 과학고 12명,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뭐 KMO나 KJMO, 성대경시, 영재원 이렇게 실적을 매년 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학생들이 꼼꼼하게 좀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충분하게 이제 영재고 가고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이렇게 선생님도 소개를 드리면, 예,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경력이 상당히 좀 많이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만 선생님이 기아 쪽을 상당히 좀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 김주엽 선생님이 이제 대수 쪽을 하시는 분입니다. 4명이 팀을 이뤄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일단 목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 심화와 그 다음에 창의 경시를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짰습니다. 따로따로 하진 않고요. 그래서 한 이틀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이렇게 짰고요. 이렇게 4반으로 저희는 구성을 했고요. 초육, 중등, 선행과 창의 수학, 경시 이렇게 해서 GM 1, 2, 3, 4 이렇게 해서 4명의 선생님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과정 같은 경우는 3% 올림피아드 과정, 그 다음에 1, 2과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교재는 디딤돌하고 최상위를 씁니다. 저희는. 예. 그리고 중학교 과정도 7개월에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중학교 1, 2, 3 기본 교재랑 센 정도로 완료합니다. 7개월 정도. 그리고 올림피아드 이 책은 상당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이렇게 4명의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A급 원리해설과 A급으로 저희가 10개월 완성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심화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3%, 3과정과 4과정을 다 저희가 수업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경시 기출 워크북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영재고나 가고나 이제 이런 경시 쪽에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저희가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반이 되면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을 한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영재 수학의 지름길 영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2, 3단계의 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영재학교로 가려면 일단 공통수학 2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정석 공통수학 1과 2로 이렇게 해서 4명의 선생님이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저희가 창의, 조합, 정수, 대수기하에서 이건 이제 영재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이론과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2개월에 완성이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GM4 과정에서 영재학교 기출과 이론 모의고사로 해서 실전 대비로 해서 이렇게 3학년 영재학교는 지금 1학년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학년은 거의 안 뽑는 추세고 2학년 학생들이 2학년부터 뽑으니까요. 만약 2학년 학생이 보려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경시대 일정도 성대경시와 KMO 1차, 예, 성대경시 KMO 1차, KGMO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영재원은 또 따로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합격자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합격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정석하고 영재학교 학교에 맞는 내신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과학고반도 마찬가지로 영재학교 떨어진 학생이 과학고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선행심화를 같이 하면서 자소서 면접 창의 수학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사고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별 시간표는 저희가 목 1로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은 심상환 선생님, 김영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GM4반이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로 목요일 날 진행을 하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저랑 김주엽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한 4시간 정도 수업 3시간에 1시간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니까요. 목 1에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와 관리를 받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GM1, GM2, GM3, GM4 이렇게 해서 쭉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예. 제가 좀 정보 형태로 많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하게 좀 수학을 확실하게 이론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항상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발표를 좀 잘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시켜서 앞으로 선행, 심화, 창의, 경시를 최대한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